네, 다음은 비빔밥을 함께 만들어 보실 텐데요. 자, 먼저 재료 확인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제가 또 지급 재료 목록 옆에다 같이 띄워 드릴게요. 자, 처음 보시면 쌀, 역시나 우리 아까 콩나물밥 했을 때처럼 30분 정도 물에 불린 쌀입니다. 그래서 그거 제가 한 컵을 준비를 해 놓았고요. 또 여러분도 불린 쌀 받자마자 또 이렇게 물에 담가 놓는 거 잊지 마시고요. 물에 담가 놓았죠. 그리고 다음엔 애호박 들어갑니다. 애호박은 60g. 길이는 저희가 5cm 길이로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좀 길이감 있게 6cm 정도 토막을 아마 지급을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애호박 60g 확인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라지, 깐 도라지예요. 까서 이렇게 좀 찢어놓은 도라지입니다. 이 도라지는 저희가 한 번 더 찢어서 손질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 도라지 30g, 그리고 청포묵입니다. 이렇게 하얗게 생긴 묵인데요. 이 청포묵은 요즘에 이게 청포는 사용하기가 좀 약간 어려워서 동부묵이라는 걸 더 많이 여러분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하얀색 청포묵, 동부묵 혹은 청포묵 준비가 되었고요. 얘는 40g이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길이가 5cm 정도 길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넉넉하게 한 6cm 정도의 길이감 있게 커팅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소고기는 살코기로 30g, 얘는 채로 썰어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30g 소고기 준비되었고요. 그 다음에 달걀은 지단 붙일 거고요. 그리고 건다시마, 얘도 위에 고명으로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고추장, 오늘 약고추장을 만들어 볼 겁니다. 그 소고기 볶음 고추장 있죠? 그래서 볶음 고추장 만들 고추장. 그리고 이제 식용유, 재료도 볶을 식용유와 대파, 마늘. 얘네들은 다져서 이렇게 다져놨죠. 다져서 양념으로 들어갈 아이들이고요. 그리고 고기 양념 들어갑니다. 진간장, 설탕, 그리고 깨소금, 후추, 그 다음에 뭐 들어가죠? 참기름 있죠. 그리고 소금은 고기 양념은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데칠 때나 아니면 절일 때 사용될 소금입니다. 이렇게 재료는 다 이제 구비가 되었고요. 앞쪽에 이제 보시면 이제 제가 요구사항도 띄워드릴게요. 요구사항 늘 이제 잘 챙겨서 보셔야 되는데요. 자, 먼저 채소와 소고기 황백 지단의 크기는 0.3, 0.3, 5cm로 써시오. 간은 채를 썰라는 얘기죠. 그리고 호박은 돌려깎기 하여. 자, 우리 오이 돌려깎기 연습해 보셨을 거예요. 호박은 돌려깎기 하여서 0.3, 0.3, 5cm 다 같은 규격입니다. 그래서 요거 돌려깎아서 채 써는 거 그래서 호박은 절여서 한번 볶아줄 거예요. 그거 다시 같이 보실 거고요. 그리고 청포묵의 크기는 청포묵은 조금 도톰하게 썰어주세요. 0.5, 0.5, 5cm 길이는 다 5cm로 같습니다. 밥 옆에다 둘러야 되기 때문에 다 같은 길이로 썰 거예요. 그리고 소고기는 고추장 볶음과 고명에 사용하시오. 요건 무슨 말씀이냐면 소고기는 한 덩어리가 지급이 돼요. 근데 일부는 그쵸? 채를 다 썬 다음에 짜투리 부분이 좀 남을 거예요. 그 친구들은 다져서 볶음 고추장에 넣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 채를 썰지 마시고요. 일부는 남겨서 다져주셔야 되는 거. 그거 같이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밥을 담은 위에 준비된 재료들을 생맞추어 돌려 담으시오. 여러분들 흔히 알고 계신 그 비빔밥 모습 생각하시면 돼요. 밥 위에 갖가지 고명들을 돌려 담아서 가운데 이제 고추장 얹어서 그리고 다시마 티각을 같이 뿌려가지고 제출을 할 예정입니다. 네, 요구사항 자세히 잘 살펴보시고요. 시험장에 가면 여러분들 이제 시험대 앞에 이렇게 잠시 보여드릴게요. 이런 국가기술 자격 실기시험 문제 품목들이 이렇게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들어가게 되면 그제서야 내가 무엇을 만들게 될지를 알게 되실 거예요. 수업은 이렇게 한 가지 메뉴씩 이렇게 떼어서 하지만 시험장에 가서는 한 사람이 두 가지 메뉴를 한꺼번에 조리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항상 앞에다 붙여놓고 요구사항을 체크해 가면서 보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실수할 위험이 많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실격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요구사항은 하나하나 체크해 가면서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그러면 비빔밥을 본격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재료들을 손질해 보실 건데요. 자, 여러분들 재료는 늘 제가 말씀드렸지만 깨끗하게 씻어서
껍질은 제거하고 지저분한 부분은 다 제거를 하고 그런 전처리 작업이 반드시 진행이 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다 깨끗하게 씻은 재료들을 가지고 저는 이제 썰기 시작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장 먼저 전처리를 해주면 좋으냐면 절여야 되는 것들 있으면 먼저 절여주시는 게 좋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애호박은 돌려 깎아서 채를 썬 다음에 소금에 절여 놓을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길이 우리 연습했죠? 늘 길이부터 맞춰줘야 된다고 했어요. 5cm 길이로 재단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돌려깎기. 우리 돌려깎기 연습해보셨어요. 돌려깎기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하면 더 쉽거든요. 자, 이렇게 넣어서 돌려깎기. 오이보다는 호박이 돌려깎기가 쉬워요. 부드럽기 때문에. 이렇게 돌려깎아 주시고요. 안에 씨가 나오기 전까지 이렇게 돌려 깎아주세요. 자, 요 정도 양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한 상태에서 채 썰기. 균일하게 썰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썰어주시고요. 자, 얘네들을 소금에 절여주시는데 그냥 소금을 뿌려주시는 것보다 소금을 넣으신 다음에 약간 물을 뿌려주시는 게 여러분들 삼투압 현상으로 인해서 더 빨리 절여져요. 이렇게 물을 좀 촉촉하게, 소금물에 담가 놓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살짝 물만 뿌려가지고 잘 절여질 수 있게 이렇게 호박을 준비해 놓습니다. 그 다음에는 도라지를 좀 다듬을 거예요. 이 도라지도 아린 맛이 있기 때문에 소금에다가 좀 이렇게 주물러서 이제 할 거예요. 네. 이 도라지는 이 특유의 아린 맛이 있기 때문에 이대로 사용하게 되면 굉장히 쓴맛이 나요. 입이 아린 맛이 나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게 손질을 해준 후에 제가 소금물에 한번 담가 놓을 예정이에요. 그러면 그 물을 통해서 이제 아린 맛 성분이 빠져나가게 되거든요. 자, 이것도 이제 모양이 제각각이긴 하지만 좀 얇게 찢어줄 거예요. 그래서 찢는 과정에서 한 5cm 정도 길이를 맞춰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가늘게 찢을 거예요. 자, 너무 두꺼우면 이렇게 반을 좀 갈라주시고요. 자, 보이시죠? 5cm로 길이를 이제 맞춰주실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도 찢어서 이렇게 양이 얼마 안 되니까 여기서 너무나 시간을 많이 허비할 필요는 없어요. 어느 정도 이렇게 가늘게. 다른 채들이 좀 가늘기 때문에 도라지만 너무 두꺼워 버리면 이질감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이질감 생기지 않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잘 보이시나요? 굉장히 조용하죠? 음식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수업할 때는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음식을 만든 적이 있어요. 애들이 엄청 또 재미없어 하잖아요. 근데 이게 좀 이제 익숙해지다 보니까 조리를 하면서 말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도 한번 집에서
수업하듯이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잘 집중해 주시고 잘 들어주시는 게 저는 가장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렇게 도라지가 잘 손질이 됐으면 얘네들도 이제 소금에 좀 담가줄 거예요. 좀 소금 넣고 물 넣고 바락바락 좀 주물러주면 더 잘 빠져요. 이렇게 좀 바락바락 주물러주면 여기 통해서 아린 맛이 빠지게 됩니다. 이건 이제 소금으로 이제 간이 될 거니까요. 얘네들도 따로 간을 할 필요는 없으세요. 일단 바로 이제 물기 빼서 볶아줄 겁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물 한번 담가 놓을게요. 이렇게 담가서 물기 아린 맛을 제거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비빔밥이다 보니까 밥을 안 쳐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여러분들 시험장에 가면 화구를 한 개밖에 쓰지 못해요. 그래서 양쪽에다가 한쪽에서는 볶고 한쪽에서는 뭐 끓이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머릿속으로 내가 뭐부터 진행을 해야겠다 시뮬레이션 한번 그려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불을 쓸 게 뭔가 좀 고민해 봤을 때 가장 먼저 이 청포묵을 데치셔야 돼요. 끓는 물에 넣고 청포묵을 데치셔야 되고, 왜냐면 얘네들은 너무 차갑게 굳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먹기 질감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보시면 굉장히 불투명하죠. 근데 한번 데치게 되면 투명해지면서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이 청포묵은 한번 뜨거운 물에 데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 쓰는 게 지단도 붙이고 얘네들을 볶아내고, 그쵸? 그리고 밥도 해야 되고 굉장히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먼저 이 청포묵을 썰어서 데쳐낸 후에 밥을 안 치겠습니다. 그리고 밥이 되는 동안 나머지 재료들을 나머지 고사리랑 아직 안 했죠? 전처리를 다 해놓고, 그리고 이제 밥이 되면 이제 뜸을 들여놓고, 그 후에 이제 지단도 붙이고요. 채소도 다 볶아내고, 이렇게 차근차근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불에 올려놓기 전에, 자, 옆에다가 제가 불에 물을 올려놓을 거예요. 냄비를 올려놨어요. 자, 여기 청포묵을 보시면 우리 약간 0.5, 0.5cm라고 했죠. 다른 채보다는 좀 도톰하게 채를 썰어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얘는 얇은 거는 버리고요. 자, 얘네들을 다시 또 0.5로 0.5, 0.5, 0.5. 이 정도로 도톰하게 이제 채가 썰려졌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물이 끓기 시작하면 이 청포묵을 데쳐줄 거예요. 네, 이게 물이 이제 끓어오르기 시작했어요. 자, 여러분들 늘 뭔가를 데칠 때는 이 물에다가 소금을 좀 넣어주세요. 네, 이렇게 좀 소금을 넣어주시고요. 특히 푸른색 채소로 데칠 때 이 소금을 넣는 이유는 여러분들 알고 계시나요? 그 안에 있는 엽록소의 역할이 때문인데요. 그 알칼리 상태에서 더 푸른색을 내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데쳐주기도 하고요. 이렇게 소금물을 넣고 데칠 때 어느 정도 간이 배는 역할도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것 때문에 데칠 때는 이렇게 소금을 넣고 데쳐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 이제 물이 끓어오르면 아까 저희가 썰어놨던 이 묵을 넣고 이 묵 속이 투명해질 때까지 데쳐주시는 거예요. 투명해지는 거 여러분들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아직 겉에만 좀 투명해요. 자, 점점 투명해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투명해질 때까지. 자,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아까 처음에 흰색이었던 청포묵이 이렇게 투명해져서 색깔이 조금 회갈색처럼 변했어요. 이거는 이제 반대편에 비치기 때문에 색깔이 이렇게 된 거죠. 자, 이렇게 됐으면 찬물에 식혀서 물기를 제거해 줍니다.
이렇게 물기를 제거해준 청포묵에다가 자, 참기름과 소금으로 살짝 간을 해주실 거예요. 이걸 숟가락으로 하면 사실 좀 얘는 약해서 끊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살살 해서 이렇게 살짝만 간을 해주실 거예요. 얘는 바로 밥 위에 고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간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아까랑 너무 다르죠? 상태가. 그래서 이렇게 됐으면 묵은 다 준비가 되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밥을 먼저 좀 미리 앉혀놔야 되죠? 바로 냄비를 한번 씻어서. 자, 우리 밥 안 치는 거는 콩나물밥 할 때랑 마찬가지예요. 여기 불려놨던 쌀을 자, 물기를 제거하고요. 불려놨던 쌀에 물기를 제거했죠. 요거를 그냥 밥에 깔아주세요. 그 다음에 물 얼마나 넣었죠? 맞아요. 쌀 양과 동량으로 물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자, 쌀 양과 동량으로 물을 한 컵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뚜껑 덮고 익히면 끝이에요. 자, 이 밥 지을 때도 처음에 센 불 끓어오르기 시작하면 불 최고로 약하게 줄여서 그 상태로 10분 그리고 불을 바로 꺼버리라고 했죠. 그러면 거의 탈 염려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렇게 네, 밥이 이제 끓는 동안 나머지 재료들을 조금 다듬어 보도록 하겠어요. 자, 다시 돌아왔죠. 이 재료 다듬으면서도 계속 밥에 여러분들 신경을 쓰고 계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금방 또 타오를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좀 주의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다듬지 않았던 재료가 고사리예요. 이 고사리는 이거 한번 데친 거를 지급을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번 제가 잘 씻어놨습니다. 씻어서 물기를 제거했고요. 이렇게 끝을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5cm 길이로 썰어줍니다. 길이는 다 같아요. 끝에 부분, 지저분한 부분들은 좀 제거를 할게요. 고명 많이 필요는 없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소고기랑 같이 양념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 놔두고요. 그 다음에 소고기. 소고기는 이제 완전히 해동이 된 상태예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결이 보이시나요? 이 결대로 채를 썰어야지 안 끊어지겠죠. 이렇게 썰어버리면 다다다다 다 끊어져 버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결 방향대로 채를 써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 자, 길이는 5cm 정도로. 근데 고기는 익게 되면 좀 길이가 줄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넉넉하게 썰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5.5에서 6cm 정도로 길이를 잡았어요. 자, 그 사이에 여러분 밥이 끓고 있어요. 그래서 밥 불 좀 줄이겠습니다. 자, 밥을 줄여놨고요. 다시 이제 멀티를 해야 되죠. 자, 이 소고기 얇게 채를 써시는데 이렇게 외에 포를 떠주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썰면 두꺼워집니다. 자, 이렇게 포를 떠서 자, 이렇게 포가 떠져 있죠. 이렇게 포를 떠 나가시면 자, 이렇게 얇아졌죠. 이 상태로 채를 썰어 주시면 돼요. 자, 포를 좀 계속 떠보겠습니다. 아까 고기 안이 좀 많이 제가 계량을 해서 이렇게 하고 또 얇게 하나씩. 여러분들 이거 그 냉동 고기를 채 써는 법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이거 연습 안 하시면 굉장히 두껍게 돼서 모양이 안 예뻐지거든요. 그래서 좋은 점수를 받기가 어렵죠. 그래서 요
냉동된 고기, 해동된 고기를 냉장육이죠, 냉장육. 채를 써는 방법 많이 연습하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거는 칼이 잘 들어야 되겠죠. 칼 잘 들도록 잘 갈아주시고요. 자, 이렇게 양념이 된 고사리와 고기 같이 이제 간장 양념을 해서 재워줄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제가 말씀드릴 것은 간장 양념하는 비율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처음에 같이 외우셔야 될 게 있어요. 간설, 파마, 훅깨참. 뭐라고요? 간장, 설탕, 파마늘, 그 다음에 훅깨참. 후추, 깨소금, 참기름. 이게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이들이에요. 이게 기본적인 간장 양념인데, 자, 어떻게 양념을 해야 되나? 아까 제가 콩나물밥 할 때 말씀드렸었죠. 기본적으로 단짠 간 맞추는 것만 잘 하면 성공합니다. 단짠. 자, 소고기 100g에 간장 몇 큰술이라고 했죠? 소고기 100g에 간장이, 그렇죠, 한 큰술. 소고기 100g에. 살코기 100g입니다. 한 큰술이고요. 그러면 설탕은 단짠이죠. 간장 한 큰술에 설탕은 반이에요. 반 큰술이에요. 자, 다시 소고기 100g에 간장 한 큰술, 설탕 반 큰술. 요 비율만 잘 지켜주시면 웬만해선 맛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는 설탕 양과 동일하게 넣어주셔도 돼요. 그래서 그리고 마늘 양은 파의 절반, 4분의 1 큰술 되겠죠. 요거 맞추시고, 그 다음에 깨소금, 참기름도 대충 넣으셔도 되는데, 그렇다고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되니까 저는 마늘 양에 주로 맞추거나 아니면 파 양에 맞추거나 설탕 양에 그냥 같이 맞추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후추는 톡톡 아주 조금만 한 꼬집 정도만 뿌려주시면 간이 맞아요.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 소고기가 아까 몇 g이었죠? 소고기가 30g이었죠? 소고기 30g에 고사리까지 양념을 같이 하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간장 양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한 60이라고 봤을 때, 그렇죠? 저는 반 큰술 정도 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 큰술이니까 4분의 1 큰술의 설탕 반이죠. 이렇게만 맞춰도 여러분들 맛이 있어요. 자, 근데 아까 가진 양념을 하니까 파 반 큰술 넣었어요. 4분의 1 큰술 넣었죠. 그리고 마늘은 파의 반. 이렇게 잘 섞어주고, 간설 파마까지 넣었죠. 그 다음에 후추 톡톡, 깨소금도 한 4분의 1, 참기름도 4분의 1, 흑깨참. 요 간설 파마 흑깨참은 앞으로 고기 양념, 간장 양념 하시오 하면 무조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주세요. 간설 파마 흑깨참. 제가 나중에 시험도 낼 거예요. 얘네들을 양념을 반씩 나눠서 반은 고사리에 넣어줬고요. 반은 이렇게 고기에다 절여 놓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파마늘 다지는 거는 비빔밥 할 때 보여드렸기 때문에 다시 보여드리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은 비빔밥 한번 다시 비빔밥 편을 다시 한번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제가 밥을 불어 올려놨는데 중간에 뚜껑을 열지 말라고 했죠, 제가. 자, 그러니까 아까 올려놓은 지 한 10분 됐나요? 10분 정도 된 것 같은데 자세히 들어보면 물이 이제 다 증발이 돼서 따닥따닥 하는 소리가 나요. 나지 않죠? 네.
그런 소리가 이제 나면 여러분들 이제 밥이 어느 정도 됐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김을 쏘여가면서 냄새를 맡아보세요. 그러면 탄 냄새가 나는지 밥이 익은 냄새가 나는지 냄새로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 조금 더 불을 약하게 한 상태에서 기다려줘야 될 것 같아요. 네, 한 1, 2분만 더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계란 지단 붙일 건데, 계란 지단 노른자 흰자 분리하는 그 시간 정도 되면 여러분들, 시간이 얼추 맞을 것 같아요. 우리 계란 지단 붙이는 거는 또 지난 시간에 해봤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잘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계란을 분리해 줍니다.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저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계란을 분리했어요. 근데 미리 깨놓고 노른자만 건져내도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거는 별 점수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내가 깨뜨리지 않고만 잘 만들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소금 넣고 간을 해주시고요. 앞뒤로 저어주라고 했죠. 이거 채 내리면 시간 더 오래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채 쓰지 마시고요. 채도 씻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젓가락으로 앞뒤로 이렇게 휘젓지 말라고 했어요. 앞뒤로 계란을 젓다 보면 이렇게 알끈이 다 사라져요. 이렇게 됐으면 나머지 뜨는 거품은 다 걷어주세요. 자, 뜨는 거품은 걷어주시고요. 됐고요. 그 다음에 노른자도. 그래서 노른자는 좀 다루기가 쉬워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런 큰 것들은 좀 걷어낼게요. 노른자 준비를 해주시고요. 자, 그때 말씀드렸지만 노른자는 잘 말라요. 그래서 이렇게 겹쳐지는 그릇이 있다면 이렇게 겹쳐 놓으시면 노른자가 마르는 걸 방지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으면 이제 여기 밥은 이제 좀 불을 꺼도 될 것 같아요. 자, 밥은 불을 끕니다. 끈 다음에 방치, 뚜껑 열지 않고 그냥 방치를 해둘 예정이에요. 네, 이제 계란 지단 붙이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팬을 달그라고 했습니다. 하셨습니다. 아니죠? 자, 팬을 달그라고 했어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팬에다가 기름을 한번 묻혀줄 거예요. 네. 자, 기름 이렇게 도는 게 보이시죠? 자, 이렇게 기름이 돌면 기름은 한번 그릇에다가 따라 내줄 거예요. 자, 그릇에다가 한번 따라 내주고요. 자, 됐으면 저는 기름을 얇게 펴 바르듯이 닦아내면서 발라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불은 가장 약하게, 제일 약하게 줄여주시고 붙이기 시작합니다. 자, 노른자부터 붙일 거예요. 오늘은 채를 썰 거기 때문에 최대한 얇게 펴주세요. 그리고 길이가 5cm가 나와야 되니까요. 여러분들 그거 길이 썰 거 생각하면서 이렇게 너비를 좀 만들어 주세요. 어느 정도 얘네들이 좀 익었으면 얘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엎어준다고 했어요. 그리고 톡톡톡 톡톡톡. 노른자는 더 잘 안 익기 때문에 이렇게 톡톡톡 해줘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이제 작으니까 여러분들 젓가락을 굳이 이제 쓰실 필요가 없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그건 연습하셔야 되죠. 젓가락으로 됐고요. 다음은 또 이제 볶아내고 흰자 붙여보겠습니다. 물을 다시 약간씩 할 거예요. 프라이팬을 이제 다시 좀 불을 켜시고 계란 흰자는 너무 크게 붙이다가 여러분들 실패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너무 크게 안 붙이셔도 돼요. 들어가는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로 제가 지금 바닥에 닿지 않게 숟가락으로 잘 펴고 있어요. 바닥에 닿으면 얘네들이 이렇게 밀리면서 이렇게 찢어져요. 계란 흰자가.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얘네들이 흔들리지 않을 만큼 익게 되면 지금 어떻게 해도 애들이 움직이지 않죠. 이 정도로 익게 되면 뒤집어 줄 거예요. 이렇게 잘 앉게 되면 여기가 좀 붙어요. 아까 제가 기름칠을 했는데도 됐죠. 느낌이 좋지 않아서 반대편을 들어 올리겠습니다. 톡톡톡. 요 끝에 좀 찢어진 거는 나중에 썰 때 모양을 다시 잡으시면 돼요. 흰자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단 붙였으니까요. 불을 이제 쓴 김에 계속 써야 돼요. 자, 우리가 볶을 재료들이 아까 애호박, 도라지, 그 다음에 고사리, 고기 이렇게 이제 재료가 들어간 걸 다 볶아줘야 돼요. 근데 볶는데도 여러분들 순서가 있습니다. 하얀 색깔부터 볶아줘야 돼요. 고사리, 그리고 그 다음에 애호박, 그리고 이제 양념이 들어간 고사리 볶아주시고요. 고기 볶아주시는 순서대로 이제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이 볶기 전에 오늘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다시마 티각을 만드는 거예요. 자, 이 다시마 이렇게 젖은 행주로 잘 닦아줬어요. 앞뒤를. 그래서 요 기름을 좀 온도를 올려줍니다. 기름이 어느 정도 온도가 올랐을 때 넣어서 부풀려서 튀겨줄 거예요. 자, 너무 기름 온도가 낮으면 얘가 그냥 타기만 하고 질겨져요. 이렇게 부풀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얘는 어느 정도 좀 기름의 온도가 오를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자, 보고 싶으면 이렇게 다시마 조금 부서뜨려가지고 넣어보세요. 반응이 없죠? 이러면 아직 온도가 안 오른 거예요. 자, 다시마가 온도가 오를 때까지 기름이 자, 기다리는 시간이 많습니다. 지금 조금씩 반응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까매서 잘 안 보일 텐데 다시마가 조각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정도 됐으면
올라오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렇게 충분히 이 정도 부풀어 오르면 되겠어요. 너무 오래 있으면 이제 타기만 하거든요. 이제 이 상태에서 키친타올에 놔주시고요. 이 위에다가 여러분 이렇게 설탕을 좀 뿌려놓으면 굉장히 이거 별미예요. 다시마 티가. 그래서 이렇게 준비한 다음에 얘는 나중에 부셔가지고 비빔밥 위에 올려줄 거예요. 그죠? 자, 티가까지 준비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료를 볶아 볼 건데 이 기름 너무 많아요. 그래서 기름을 좀 다시 무슨 소린가 싶을 거예요. 지금 많이 달궈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절여놨던 것들을 물기를 다 제거해 주세요. 자, 이렇게 물기를 키친타올 위에 올려놓고 물기를 꼭 제거를 해 주신 다음에 자, 기름에 물 들어가니까 튀죠. 위험합니다. 기름이 이 정도 상태에서 이렇게 물기를 제거한 호박을 넣고 볶아주세요. 센 불에다 후다닥 볶아주면 좋습니다. 너무 타지 않게만. 그리고 시험장 가면 여러분들 막 이렇게 막 웍질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심사위원들의 이목을 끄는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심조심 이렇게 조용조용 작은 양이니까 이렇게 젓가락으로 이렇게 볶아주시는 게 좋아요. 자, 이거니까요. 자, 이렇게 애호박 볶았고요. 요건 이제 바로 비빔밥에 올라갈 것들이라서 네. 우리가 먹을 수 있을 정도까지 익으면 됩니다. 바로 먹을 수 있을 정도까지.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도라지 볶아줘야 돼요. 도라지도 물기를 꼭 제거를 하시고요. 불을 켜주시고, 도라지는 조금 얘네들은 너무 센 불에 하면 좋지 않아요. 자, 살짝 하고 기름을 이제 두른 상태에서 물기를 꼭 잔 도라지를 넣고 볶아주는데, 여러분들 이 도라지 어머니들께서 집에서 하실 때 약간 물 살짝 넣고 뚜껑 덮어가지고 뜸 들이시는 거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고사리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이 도라지가 끝까지 부드럽게 잘 익거든요. 근데 이건 오늘은 좀 양이 적으니까 그렇게 뜸 들이진 않을게요. 이렇게 기름기가 좀 적으면 좀 식용유 더 넣어주시고요. 불이 좀 세면 이게 팬을 들었다가 불과 화기와 좀 멀리 해주면서 좀 조절해주시면 좋아요. 불을 껐다 켰다 할 수가 없으니까 팬을 들었다 놨다 하시면 돼요. 팬이 좀 달궈졌네 하면 팬을 이렇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이제 우리가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익힐 거예요. 자, 너무 타지 않게. 도라지 완성됐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뭘 한다고 했죠? 맞아요. 고사리 볶을 거예요. 자, 고사리도 기름을 넣어주시고, 너무 세죠? 그러니까 팬을 들었습니다. 이게 양념이 들어간 거는 너무 센 불에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불이 좀 셌거든요. 조금 불이 너무 세면 양념이 타버려요. 설탕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타지 않게
적절하게 잘 볶아주세요. 원래 집에서 할 때는 여러분들 고기부터 볶은 다음에 고사리를 볶잖아요. 그러면 고사리에 고기 향이 돼서 훨씬 맛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지저분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고사리부터 볶았는데, 사실 이 양념이 들어간 재료는 뭘 볶아도, 먼저 볶아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고사리. 그리고 고기. 이 젓가락으로 얘 채를 예쁘게 썰었잖아요. 근데 이게 잘 저어주지 않으면 열심히 채를 썬 게 다 뭉쳐버려요. 그래서 이 젓가락 두세 개로 이렇게 흩으면서 볶아주시면 됩니다. 흩으면서 볶아주세요. 불이 좀 세요. 좋습니다. 고기도 다 볶아졌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뭘 해주실 거냐면 약고추장을 만들 거예요. 약고추장. 자, 이 팬을 좀 닦아볼까요? 저희 아까 고기 채 썬 다음에 좀 고기 남겼었잖아요. 그 고기를 좀 다져줄 거예요. 이 약고추장에다가 넣을 거기 때문에. 오, 굉장히 지저분해졌어요. 그러면 먼저 고기를 먼저 다져보겠습니다. 네, 아까 이제 채를 썰고 남은 고기인데 이것도 우리 마찬가지로 듬성듬성 썰어서 다져줄 거예요. 고기 다질 때는 이게 한번 채를 썰어서 다져주는 게 여러분들 훨씬 더 수월합니다. 덩어리 채로 다지기 시작하면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려요. 요것도 칼이 잘 들지 않으면 그냥 덩어리가 지게 돼요. 그래서 칼은 늘 필수입니다. 잘 가는 거는 필수. 이렇게 됐으면 여기도 이제 간단하게 양념을 해줄 거예요. 아까 우리 소고기 양념했던 거 있죠? 그거 간단하게 양념을 해줄 건데, 처음에 소고기 양념하실 때 얘 양념까지 좀 같이 하셔도 돼요. 그래서 간장 한 큰술로 기준으로 해서 양념을 만들어서 나눠서 쓰셔도 되고요. 저는 간단하게 이렇게 양념을 해 보겠습니다. 자. 저는 반 작은술, 파마, 끝장 이렇게 양념을 간단하게 해서 양념을 해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고추장이랑 설탕, 물을 넣고 좀 졸여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만들어줄 거예요. 옛날 궁중에서는 이 약고추장에 잣을 넣었어요. 그래서 잣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귀한 재료였거든요. 그래서 임금상에 올라가는 재료니까 이 약고추장에 잣.
그래서 그 잣을 하나씩 하나씩 건져 먹는 재미가 있어요. 하지만 여기 품목에는 잣이 없기 때문에 넣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자 준비가 됐으면 자 이제 고추장, 설탕 그리고 물을 준비해서 자 약고추장 만들러 가보겠습니다. 네, 먼저 다진 고기를 볶아주셔야 돼요. 근데 다진 고기 볶을 때 여러분들 함박 스테이크 할 때도 이렇게 그냥 다져가지고 고기 패티 그냥 굽죠. 그럼 한 덩어리가 되는 거 여러분들 아실 텐데 얘가 열심히 다져놨는데 한 덩어리가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너무나 뭐죠? 높지 않은 온도에 얘를 물을 살짝 넣어서 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물이 증발될 때까지만 익혀주면 되겠죠. 이게 물에다 넣으면 이렇게 잘 풀려요. 이게 다진 고기가. 그래서 요거 그냥 팬에 기름 넣고 볶게 되면 햄버거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물에다가 풀어가면서 익혀주시고요. 자, 이제 어느 정도 익었으면 자, 고추장 우리 한 큰술 넣겠습니다. 그리고 설탕 반 큰술 넣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맛있겠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물을 한 큰술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농도가 나올 때까지 졸여줄 겁니다. 자, 얘네들도 식으면서 좀 농도가 더 걸쭉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 정도 아직 좀 물기가 있는 도둑도둑 떨어질 정도까지만 여러분들 좀 졸여주시고요. 불을 꺼주시면 돼요. 자, 불을 끄겠습니다. 자, 이 농도 보이시나요? 자, 이 농도가 됐을 때 불을 꺼주시고요. 자, 이제 준비가 다 됐어요. 담아보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밥이 과연 잘 됐을지 기대를 하면서 자, 네, 이제 비빔밥 재료들이 이렇게 다 모여 있는데요. 저 계란 지단 아까 붙여놨던 거 한번 썰어 보겠습니다. 계란 지단도 5cm로 맞춰서 채를 썰 거고요. 흰자 노른자 따로따로 담아줄 거니까 따로따로 채를 썰어줍니다. 담아주시고요. 노른자도 5cm 맞춰서 이렇게 담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 다시마 튀긴 것은 부서뜨려 주세요. 이렇게 부서뜨려 줘서 이렇게 놔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포묵 있고요. 약고추장 준비되어 있고요. 밥이 잘 되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 밥이 잘 된 것 같아요. 타지 않고 고슬고슬하게 잘 지어졌어요. 전 냄비밥이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밥솥에서 갓 지은 밥도 맛있지만 이 냄비밥 갓 지은 밥이 진짜 맛있거든요. 이렇게 밥을 잘 섞어서 여기다 먼저 밥을 좀 편편하게 깔아보겠습니다. 위에다가 이제 고명을 얹어야 되니까 밥을 담아보겠습니다. 자, 밥을 좀 이렇게 밑에다가 편편하게 깔아주세요. 자,
여러분들 제가 좀 고명 담는 거를 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자, 고명 담는 거를 자세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가까이 앵글을 돌렸습니다. 이 고명 담을 때는 여러분 색깔 굉장히 유의하셔야 돼요. 요 색깔 맞춰서 여기 보시면 지금 보이시나요? 검정색 2가지가 있고요. 흰색 2가지, 그 다음에 초록색, 노란색이 있어요. 그리고 저 고추장, 빨간색, 흰색 여기 하나 더 있네요. 청포묵, 그쵸? 그래서 요것들을 서로 같은 색끼리 옆에 붙지 않게 한번 잘 놔볼게요. 그럼 같은 색끼리는 최대한 좀 마주보게 놔주시면 좋아요. 자, 소고기 여기다 놨으면 고사리 어디요? 반대편에 마주보게. 이렇게 놓으면 옆에 붙지 않겠죠? 뭐부터 놔야 돼요? 이게 정해진 방법은 없습니다. 정해진 룰은 없어요. 근데 색깔이 겹치지 않게 잘 조화롭게 잘 담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고사리 이렇게 담았고요. 그 다음에 근데 그 옆에다가 흰색. 자, 이 청포묵은 좀 애들이 예민해요. 그래서 검정색 옆에 흰색을 놔보겠습니다. 자, 청포묵. 자, 놓고, 그리고 맞은편에 도라지를 한번 놔볼 거예요. 도라지. 도라지 흰 색깔이죠. 자, 그 다음에 뭘 넣어야 될까요? 이쪽에 초록색을 좀 놔볼까요? 흰 색깔 옆에 초록색 한번 놔주시고요. 초록색.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 계란 흰자를 놔볼게요. 검정색 옆에다가 흰자를 놔주시고, 그 다음에 노른자 놔주세요. 어느 정도 얼추 돌려 담았어요. 뭔가 좀 자연스럽게 놔주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가운데다가 아까 만들어놨던 약고추장을 얹어주시고요. 예쁘죠? 그리고 부셔놨던 다시마를 놓아주시면 완성입니다. 예쁘죠? 네, 이렇게 비빔밥 비벼서 한번 먹어볼게요. 지금 저녁 시간 학교 실습실에서 혼자 찍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녁도 못 먹고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가 한번 대표를 먹어보겠습니다. 너무 맛있겠죠? 그럼 집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한번 드셔보세요. 네,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그럼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저는 신기한 게 제가 음식을 하고 제가 되게 잘 먹어요. 여러분들 진짜 이렇게 실습 끝나고 친구들끼리 같이 밥 나눠 먹고 이러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쵸? 오늘은 저 혼자 이렇게 먹지만 나중에는 실습 끝나고 같이 이렇게 나눠서 먹어요. 진짜 맛있는데?
아까 콩나물밥은 조교 선생님이 드렸거든요. 근데 지금 아무도 없어서 제가 이걸로 저녁을 지금 대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배고프시죠? 지금 식사 안 하신 분들은 라면이라도 하나 끓여서 드세요. 갑자기 막 먹방을 찍고 있지만 먹방을 가장한 저녁 식사 시간입니다. 너무 맛있는데 여러분 이제 이번 주차부터는 제가 이제 그 실기를 찍어서 이제 수업을 이제 진행을 하잖아요. 이 사이버 강의가 언제까지 계속 될지 모르지만 일단은 5월 첫 주에는 대면 수업을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우리 조금 더 희망을 가지고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해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 실망하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이 수업 자료 열심히 찍어서 여러분한테 공유해 드릴 테니까 또 집에서나마 또 제가 억지로 강요해서 여러분들 집에서 실습해 보세요 라고는 얘기를 하지 못해요. 하지만 이 영상 보고 좀 그래도 눈요기라도 좀 하시고,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수업 후에 간단한 제 실습 영상을 보신 분들을 위한 퀴즈를 내드립니다. 그래서 그 퀴즈도 한번 잘 풀어 보시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마음이 있으시다면 또 이렇게 한번 실습해서 저한테 한번 공유도 해주세요. 네, 이렇게 같이 이렇게 나는 이렇게 해서 먹으니까 맛있었다. 그런 거 공유하면 좋잖아요, 그쵸? 네, 그 핑계로 한 입 더 먹겠습니다. 일단 앞으로 여러분들 이 실습실에서 같이 하게 될 날을 기다리면서 또 이번 주는 수업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